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이슨이라든가 XML 형식을 배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집을 한다고 그랬죠. 수집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세기에 뭐라고요? 21세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유태근 학생. 그랬어요. 원유죠. 그렇죠. 원유를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은, 원유를 여러분들 그냥 쓸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파이너리, 뭐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 정유소에서 정제하거든요. 그 정유소 정제하는 곳을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요한 형태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공 데이터인데 왜 정제가 필요할 건가에 대한 것을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정제가 필요하죠? 왜 정제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은 처리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려고. 그렇죠. 사실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뭐 일부만 필요한데 내가 다 이거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정제가 필요할까? 아주 중요한 건데. 예, 맞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거르기 위해서인데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는 사실은 어떤 자료가 있냐면 오류값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값. 그렇죠? 우리나라의 평균 그 기온을 생각해 보시면 최저 온도가 몇 도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온이 요즘에 뭐 날씨 되게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몇 도까지 내려가죠? 보통 마이너스 영하 몇 도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영하 20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최대로 그 온도가 그 더울 때 있잖아요. 한여름에는 온도가 얼마 정도까지 될까요? 한여름에 얼마 될까요? 제 생각에 일단 30도는 넘을 것 같은데요. 39도? 39도? 38도, 39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루게 될 데이터인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제공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기상, 그 지역별 날씨 정보? 어디서 그렇죠. 홍석천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상청인데, 기상청에서 이렇게 공공 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기상청에서요. 자, 제공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자료가 있냐면 마이너스 50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이런 자료가 있다고요, 사실은. 실제로. 그거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오류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오류값. 그래서 이런 오류값들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값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기에 그 적합한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들 하는데요. 그런 전체 과정을 뭐라 하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정제가 되면 이 정제한 자료들을 우리가 자료를 저장해 놨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석에 사용합니다. 분석에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석 결과들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시각화 방법들을 이해하고 프로그램하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의 내용들이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 과정을 익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수업 목표 제가 하는 강의 목표하고 여러분들의 수업 자기가 생각하는 수업 목표하고 나름대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한참 하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수업 목표하고 여러분들의 수업 신청했을 때 수강 목표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는요. 교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드릴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아예 PDF로 된 자료를 하나 드릴 겁니다. PDF 파일 하나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PDF 파일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업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수업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다른 데를 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수업에서 아직 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일단 주 교재 메인 텍스트로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교재는 요즘에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웹 스크롤링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학기에 이 둘 중에서 내가 요거 가지고 교재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이번 학기는 약간 챌린지하지만 약간 약간은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일단 수업을 한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KOCW라고 해서 이게 대학들에서 이게 강의 자료들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셔가지고 KOCW 하시고요. 거기서 여기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나름대로 컨텐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설계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들어보신 분? 채팅창에다가 나 들어봤다? 그런 학생, 유태근 학생도 손 들어봤고, 이성님 학생도 손 들어봤고요. 많이 지금 들어보셨나요? 프로그램들 좀 하시는 학생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설명해주는 간단한 자료를 제가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 가능하면 이게 수치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1위가 파이썬입니다. 넘버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랭킹이 몇이냐면 랭킹 3위까지 올라왔어요. 3위까지. 그럼 1위하고 2위가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1위하고 2위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한번 적어주세요. 자바. 지금 정확하게 답을 적은 학생이, 김은성 학생이 정확하게 답을 해봤습니다. 임동균 학생도 적어주셨고요. C하고 자바가 1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랭킹 3위로 올라가 있는 게 현재 파이썬입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관련된 직업이 있어요. 직업군. 그걸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직업이 점점 최근에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아마도 뭐 여러분들 그 딥러닝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30%.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65% 정도의 개발자들이 사실은 파이썬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말에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저 몰랐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제가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찾아봤더니 3위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것 같아요. 특히나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데이터 분석 관련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도서관에 갈 일 있으면 여기 있는 요 책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좋고, 근데 요즘에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PDF로 이게 번역한 책이거든요. PDF로 되어 있는 원본 원서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 나 있는 것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파이썬 책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도 이 교재에 써요. 점프 투 파이썬. 혹시 이 책 들어보셨나요?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는 현재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하셔서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책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출판된 책하고 동일한 내용이 지금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거 선택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나름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차별 수업 수업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지금 7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 1, 2분 정도 지금 출석을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좀 하고 출석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출석을 좀 부르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 추석 시간이 줌 수업 시간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이게 수업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라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 겸해서 짧은 브레이크 겸해가지고 추석을 부를게요. 박재민 학생 오셨으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김영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김영진 학생 안 오셨나? 오셨죠? 예. 홍석진. 예. 예, 감사합니다. 강동준, 동준 왔던 것 같고. 예. 문준호 학생. 네. 예. 오현택 학생. 예. 재근 학생 오셨고요. 이성용 학생도 아까 보인 것 같아요. 성룡이라고 돼 있구나. 예. 이창원 학생.
예, 오셨고요. 임동균 학생. 임동균, 오셨네요. 예, 정인서. 오셨고요. 최현수. 최현수 안 와, 최현수 학생 오셨어요? 추석 열심히 하세요. 허연. 예. 허연 학생 안 오셨고요. 홍하민 학생. 예, 오셨고. 그 다음에 강효열 오셨죠? 예, 그렇고요. 루이스. 벤자민. Are you here? 네, 네, 예. 김은성 학생 보였고요. 예. 오성민 학생. 네, 예. 오효섭 학생. 네, 예. 좀 이따 거기 가야 된다 그랬지? 네네. 예. 이해담 학생. 안 오셨고요. 홍윤 학생 오셨고, 이선호 오셨고요. 윤명준 오셨나요? 예, 오셨고요. 자, 김재우 학생 오셨고요. 이슬임 학생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정성호 오셨고, 네. 정윤아 오셨고요. 최호연 학생. 네, 교수님.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있고요. 잠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수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업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언어를 공부하는 내용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 공부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파이썬 언어를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자료형에서 제어문, 함수하고 예외 처리, 클래스, 객체 모듈 이런 내용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꼭 아셔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JSON, XML하고 그 다음에 CSV라고 하는 형태의 자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는 다 자료 형식이에요. 자료 형식, 이 세 종류의 자료 형식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어떻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요청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gat을 이렇게 응답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여기서 배울 거예요. 오픈 API, HTTP, REST라고 하는 거에서 배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픈 API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픈 API 들어보신 분? 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할 건데요. 이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은 원격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달받아서 요청한 다음에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전달받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 처리를 위해서 만든 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웹에서 데이터 요청하고 전달받죠. 웹브라우저에서 우리 맨날 쓰잖아요. 웹으로 요청하고 응답받는데 그 방식을 표준화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Pandas, Matplotlib 요 라이브러리 3개를 배울 거예요.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수업 받은 학생인데 그 친구가 요즘에
한참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딥러닝 과목이래요. 딥러닝 과목을 듣고 있는데 제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 도움이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 가지고 사실은 그 딥러닝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때 그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데이터 분석, 이론 및 실습에서 배우는 파이썬 패키지들은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요, 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텀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90%, 그 다음에 10%, 출석 10%의 나머지는 그 교과 내용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출석이 10%이고 나머지는 교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이게 그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이번에 신청한 그 혁신교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혁신교 과목.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학점 부여가 조금 자유로운 과목이에요. A 학점 포션도 좀 높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꼭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텀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이 수업에서 다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살펴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목표 수립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저장해서 시각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별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캠퍼스가 아니라 뭐죠? 수업 계획서? 수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주부터 한 5주 정도까지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병행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텀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텀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업 목표들, 그러니까 과제 목표들을 제가 세워놨거든요. 세워놨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제가 그 참고 자료 올려온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수업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왜 수강하는지에 대한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볼 겸 해가지고 제가 이 수업에서 이 수업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앱을 개발하는 데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안드로이드라든가 또는 아이폰에 앱들 개발하는 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 같은 걸 어디선가 얻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동균 학생이 손 들으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들을 꼭 아셔야 돼요. 공공 데이터. 그래서 나만의 공공 데이터 활용 과정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수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나름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 학기에 어떤 것들이, 작년에 어떤 거 있었냐면, 무비 데이터, 영화 데이터들을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화들이 많이 그 상영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영화를 봤는가, 관람이죠. 그런 데이터들 분석하는 것들을 해봤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무비 추천 이런 거 앱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그렇죠?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프로그램을 익히고 싶다. 그러면 나름대로 수강하는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사실들, 그렇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분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영화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들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영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4학년 학생 또는 3학년 학생들이 나는 취업을 할 때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뭔가 그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싶다. 그런 쪽에 취업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이 수업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는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내에서 이런 모바일 또는 앱이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데 그런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수업들 수강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수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버 게시판을 참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버 게시판은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이 되겠어요. 구글 클래스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들은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할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부터 잠시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25분이니까 35분? 네,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네요. 자, 멈추고 35분에 수업 진행할게요. 예. 예, 35분에 시작할게요. 예.